네, 안녕하십니까. 추영래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새로운 단어인 이제 벡터의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벡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 이상에 대한 그 미분과 적분에 대한 다변수 해석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걔네들의 그 3차원 공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이라는 걸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맨 처음에 공부할 것이 바로 3차원에 대한 좌표 체계가 될 것인데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우선은 그 좌표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공간 좌표와 같은 말이 될 것인데 아마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문과에서 오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면서 볼 건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 이 공간의 한 점 O, 그 원점이라는 게 있겠죠. 원점에서 서로 직교하는 세 수직선에 가깝게 그린다고 한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얘네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원점을 기점을 했을 때 세 개의 수직선이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x를 하나 방향 그리시고 그 x와 이게 x축이 그리고 그 x축과 더불어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하는, 이게 수직처럼 안 보이긴 하지만 공간상에서는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 수직이 되게 하는 이 y축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x하고 y에 대해서 동시에 수직하게 만드는 그 선을 z라고 이게 만들 겁니다. z. 그래서 얘도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하는 이 평면을 만들었을 때 이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얘네들 자체를 이제 공간 좌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얘네들의 x축, y축, z축이라는 그 축을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좌표축, 즉 코디네이티드 x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의 점에 대해서 얘네들 그 x하고 y하고 평면 원점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평면 있잖아요. 그 x축하고 y축을 포함하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그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y 평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하고 z를 포함하면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을 yz 평면. 그 다음에 z하고 x를 포함하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zx 평면이 나타내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xy 평면에서는 항상 여기 있는 z값이 0의 값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특징은 그 z값이 0이 된다는 특징 갖고 있으시면 되고, yz는 이렇게 지나요. 그럼 뭐가 0이게 되겠죠? 그렇죠. x의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이 0이 된다는 특징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zx 평면은 이렇게 지나게 되면 항상 거기에 있는 y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y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평면들을 우리 얘네들을 xy, yz, zx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걔네들이 앞쪽으로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 즉 플러스 방향 얘기하고, 이 뒤로 가는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방향 얘기하고요. x에 대한 y에 관한도 이쪽으로 오른쪽 가는 것을 플러스 방향, 반대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 얘기하고, z도 이렇게 위로 가는 방향을 뭘로 잡냐면 플러스 방향, 그 밑으로 가는 방향은 뭘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서 우리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인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축, 예를 들어서 걔네들의 점을, 그 p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x하고 y만 있는 게 아니고 z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2,1,3이라는 점을 체크하게 된다고 친다면 이제 걔네들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냐? x는 이만큼 갈 것이고 y는 1만큼 갈 것이고 z는 하나, 둘, 세 개로 가는 이런 식에 대한 점이 될 것인데, 걔네들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그냥 점을 딱 찍으면 어디 있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여기서 직육면체의 모양을 만들 겁니다. 이게. 직육면체 이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끝에 점 있죠. 끝에 점. 이 끝에 점이 우리가 원하는 그 P점이 되면서 그게 바로 2,1,3처럼 이런 식으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게 되면, X축 위를 잡게 되면 항상 거기는 Y 값도 0 되고 Z 값도 0 되니까 A, 0,0이라는 점으로 잡을 수 있고요. Y축으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점만 있고 나머지는 다 0,0이죠. 그래서 0, B,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Z축을 잡으면 여기 있는 점만 있고 나머지 다 0,0 되겠죠. 그래서 얘는 0,C라고 잡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도 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명 이렇게 있는 몇 개의 평면으로 되어 있죠? 8개의 평면으로 되어 있죠? 8개의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이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좌표 평면을 얘기하고, 이와 같이 좌표축으로 정의된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걔네들을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처럼 A, B,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A, B, C는 양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겠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X에서 양의 방향은 A만큼, Y에서 양의 방향은 B만큼, Z에서 양의 방향은 C만큼 이동해서 여기에 P를 A, B, C라고 하는 점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좌표 공간에 대한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정의, 이제 데카르트의 곱이라는 것을 정의할 건데요. 이 데카르트 곱은 어렵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면 좌표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모든 정의역의 값을 실수로 잡을 때 R이라는 것을 잡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그 전체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게 바로 일명 데카르트의 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카르트 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네 보시면 걔네들의 순서쌍은 X하고 Y하고 Z라고 하는 각각의 순서쌍을 갖고 있는데 그 X, Y, Z는 다 무슨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실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실수하고 실수의 결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순서쌍이 3개에 있는 그 실수의 결합을 얘처럼 R 곱하기 R이라고 해서 얘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R의 세제곱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데카르트의 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좌표평면은 X하고 Y축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좌표평면은 우리의 그 집합은 X하고 Y로 되어 있고 당연히 그 X도 Y도 어디에 있는 거죠? 실수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의 얘도 아래 가고 얘도 아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2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그러면 1차원 공간에서는 R이라고 쓰면 되고 2차원 공간에서는 R2라고 쓰면 되고 3차원 공간은 R3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물어볼게요. 그럼 N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됐으면 되죠? 그렇죠. R에 N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R의 N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걔네들의 X1하고 X2로 되어 있어서 어디 마지막에 XN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순서쌍이. 그래서 얘네들은 X1하고 X2에서 XN의 값이 얼로 실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R의 N제곱에 대한 데카르트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처럼 데카르트의 곱은 실수의 순서 참조 책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순서쌍이 3개의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근데 R3라고 나타내는데 걔네들은 점 P와 R3의 순서 3조의 사이에는 1대의 대응, 걔네들의 실수 각각이마다 하나씩만 대응하기 때문에 걔네들 자체가 이제 얘네들 데카르트 곱을 의미하고요. 걔네들을 3차원 직교 좌표 체계라고 얘기하고 일명 좌표계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에는 모든 점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좌표 공간을 다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계라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의 예제를 좀 봐볼 건데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요. 어떤 거냐면 다음 방정식의 표현하는 R3, 즉 3차원 공간에서의 공면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 보시면 첫 번째 봤더니 Z가 3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Z의 값은 3으로 고정되어 있으면서 XY 값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갖출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때 우리는 걔네들의 이제 평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X를 잡고 이렇게 해서 Y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Z로 잡아서 이제 좌표 평면을 이제 완성을 시킬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봤더니 Z의 값 3이기 때문에 Z의 양의 방향이면 어디로 간다 했죠? 위로 간다 했죠. 그럼 Z의 3의 값이면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저기 있는 3을 항상 지나면서 X와 Y는 어떠한 점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요, 원점이 지나면서 3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을 지나면서 3이 갈 수도 있는 거고, 0,1이 가면서 3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점들을 모두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마치 뭐를 의미하는 거와 똑같냐면 여기 있는 XY 평면하고 평행한 새로운 이렇게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그 평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3을 지나면서 무수히 많은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무수히 많은 점을 구성되어 있는 이 평면을 Z는 3이라고 잡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는 예제의 답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Y의 값이 5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Y는 5라고 하는 것은 5라는 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명 Y는 여기 있는 5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X하고 Z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무수히 많은 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 XZ 평면하고 평행하는 임의의 하나의 새로운 평면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를 y는 뭐라 잡냐고? 5라고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y값만 5가 되고요. 나머지 값은 무수히 많은 값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카르트의 곱하고 좌표 공간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그 그림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뭐를 배웠냐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 일반적인 평면 좌표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공간 좌표이기 때문에 공간 좌표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괜히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점이 x1, y1, z1 또 다른 점이 x2, y2, z2로 했을 때 걔네들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루트를 붙이시고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플러스 z2-z1을 잡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간 좌표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인데 한번 가볍게 한번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되게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xy하고 y하고 z가 있다고 쓸게요. 그럼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점을 x1이라 적고 여기 있는 점을 y1이라 적고 여기 있는 점을 z1이라 적게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의 공간 좌표를 표시할 때는 뭘로 표시하자고? 직육면체를 그래서 표시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그려가지고요. 한번 얘네들의 모양을 한번 손쉽게 한번 표현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좌표가 일명 뭐냐면 이 좌표가 x1, y1, 그럼 z1의 좌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 보시면요. 여기 있는 좌표 좀 멀리 떨어져 쓸게요. 여기가 x2, 여기를 y2, 여기 z2로 잡게요. 그럼 걔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평행 삼인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좌표, 여기는 이 좌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P2라 잡게요. P2라 잡으면서 X2, Y2, Z2 잡게요. 얘가 이제 뭐냐면 P1이 될 겁니다. P1.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얘네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거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건지를 볼 건데 참고로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얘네들의 주 목적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기 있는 점으로 이렇게 쭉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 연결시켜요. 여기 좀 완성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이 거리를. 그다음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의 이쪽 거리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하고 얘네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 선, 이 선에 대해서 이 거리를 구할 겁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게요. 얘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에서 연장선을 쭉 그어가지고 여기 만나는 선을 한번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여기서 평행하게 쫙 그어, 포함하게 쭉 그어서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P1까지에 대한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걔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거리를 구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수직으로 올리게 되는, 여기도 수직으로 올리게 되는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럼 걔네를 이용해서 이 주황색 선에 대한 거리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것인데요. 그럼 봐볼게요. 어떻게 구할 건지. 그럼 봐볼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차근차근 볼게요. 오른쪽에 이게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x좌표잖아요. 근데 여기 x1에서 쭉 내렸을 때 평행하게 여기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x좌표는 뭐가 되냐면 x1이 돼요. x1.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것을 쭉 내리게 되면 옆으로 쫙 가게 되면 x2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는 x2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뭐를 할 수 있냐? 여기 있는 거리는 뭐라는 걸 할 수 있냐면 x2-x1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보시면요. 여기 있는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으로 쭉 내려서 일로 쭉 가게 되면 y2 되죠. 얘는 y2 돼요. y2 되고 여기 있는 좌표는 뭐가 되냐면 내려서 옆으로 쭉 가면 y1 되죠. 그럼 이 거리는 y1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가 똑같죠? y2-y1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거리가 뭐가 되냐면 y2-y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여기 있는 이 거리를 뭘로 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루트에 뭐라고 쓰면 되죠? x2-x1의 제곱. 그 다음에 y2-y1의 제곱으로 잡으면 거기 있는 밑에 있는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될 것이냐면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Z좌표는 쭉 연결했을 때 있는 Z2예요. 맞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Z좌표는 쭉 연결했을 때 나오는 Z1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거리는 뭐가 되냐면 Z2 마이너스 뭐가 되면 Z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도 우리가 원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P1하고 P2에 대한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루트에 이거 제곱 시키면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이거 제곱 시키면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저거 제곱 시키면 z2 마이너스 z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앞에를 빼면 뒤를 빼면 상관없어요. 그쵸? 순서는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2에서 1 빼면 2에서 1을 다 빼시면 되고 1에서 2 빼면 1에서 2를 빼시면 된다는 순서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얘네들 표현할 때 거리를 A, P1, P2에 대한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P1하고 P2에 대한 거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게 되는 문제는 좀 더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있는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예제를 보시면 이겁니다. 좀 지우고 볼까요? 다음번 예제는 무엇 하시냐면요. 점 P가 2, 마이너스 1,7로부터 Q가 1, 마이너스 3,5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았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PQ의 거리를 구해 볼게요. PQ의 거리. 그럼 어떻게 하냐면 루트를 붙이신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하나 했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에 제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에서 2를 뺀 거에 제곱. 플러스 여기서 여기 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여기 뺀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5 빼기 7의 전체의 제곱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한번 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1 될 것이고 플러스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제곱은 4가 될 것이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2의 제곱은 4기 때문에 루트 9가 되거든요. 루트 9는 무슨 값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공 모양에 있는 구가 있죠. 그 구를 이제는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걔네들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봐볼 건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구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적인 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을 동그랗게 되어 있는 원에다가 이렇게 입체감이 들어있는 이런 것이 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걔네들의 중심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 어느 점까지 거리를 다 구해도 여기서부터 어느 점까지 다 거리를 구해도 항상 그 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반지름 뭐가 되는 거? R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내가 중심을 여기는 A, B, C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임의로 변하는 점들은 모르잖아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X하고 Y하고 Z라는 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볼 거냐면 얘네들의 여기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반지름 R이 되게 하는 우리의 방정식을 완성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구해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를 먼저 붙이시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x-a의 제곱되고 플러스 y-b의 제곱되고 플러스 z-c의 제곱값이 오면서 그 값이 r이라고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기분 좋게 제곱을 시켜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을 일명 뭐라고? r제곱으로 하는 것의 구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의 방정식을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형 얘기하고 만약에 거기 있는 중심의 좌표가 중심이 0,0,0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 값이 다 없어지겠죠. 맞죠? 없어지면 걔네들의 구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플러스 z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것도 있냐면 얘네들을 표준형을 쫙 전개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한번 전개시켜 볼까요? 얘네들 전개시키려면 이런 식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cz 플러스 c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따로 묶고 x, y, z 1차식도 따로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을 따로 묶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c의 z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상수값을 다 뭘로? d라는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잡는 방정식을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의 방정식은 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점을 중심으로 잡고 반지름의 아래에 있는 기본형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이 a, b, c를 잡고 반지름의 r제곱이 되게 하는 표준형이 있고 그거를 전체 풀어가지고 한 줄로 쉬고 내는 꼴을 뭐라고? 일반형의 꼴에 세 가지 꼴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반지름 값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반지름 0보다 안 크면 이 원의 모양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다음 예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예제를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2z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이게 구의 방정식인 것을 보이고 구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x하고 y하고 z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완전 제곱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써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4x 따로 붙이시고 이렇게 따로 더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y제곱 빼기 6y 세 번째 z제곱 2z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 플러스 6의 값은 0을 이렇게 쓸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써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얘네 보시면요. 여기 있는 4인데 완전 제곱 시키려면 이거에 대한 절반의 제곱을 더하니까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될 거죠. 그 다음에 얘네 보시면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될 것이고 맞죠? 얘네들도 이거에 관해서 절반의 제곱을 더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것 따로에 관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먼저 구할 건데 첫 번째는 뭐가 되죠? x 플러스 2의 제곱 될 것이고 플러스 얘는 y 빼기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얘는 z의 플러스 1에 이게 제곱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플러스 6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어떠한 식이 완성되죠? 얘 더하면 14에서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8 되죠. 8. 그러니까 얘를 넘기게 되면 는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가지고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구의 방정식의 중심은 어떻게 했냐? 중심은 여기 있는 제곱에 있는 식이 다 뭐가 되는 값? 그렇죠. 0이 되게 하는 값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은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걔네들의 반지름 아래값은 사실 얘가 r제곱이죠? 그러면 2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형도 만들 수 있고요. 중심과 반지름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 건데요. 예, 마지막 문제 봤더니 다음 연립부등식으로 표현되는 R3의 영역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겠죠. 한번 봐볼게요. 네,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라는 것에 얘네들이 는 r제곱이었을 때 되면 얘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얘네 특징은 중심이 일명 중심이 0,0이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 되게 하는 원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이죠.
그죠? 얘를 봤더니 걔네들의 그 반지름이 1인 것보다는 얘가 반지름이 더 크대요. 맞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9보다는 반지름이 더 큰 9가 되고, 이 9는 반지름이 2인 9보다는 어때요? 작다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그 도형의 개형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라고 쓸게요. 우선 Z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아래쪽이죠. 아래쪽이 될 것이고, 얘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원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의 1인 9는 여기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의 9를 하나 그려보시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요. 얘네들이 여기 위를 이렇게 딱 그리가 좀 약간 애매모한데 3차원이어서 이런 식 모양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밑으로 이렇게 움푹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이죠. 반 딱 자른 모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보시면 이제 반지름이 이제 4인원이죠. 4인. 반지름 2인원. 반지름 2인원은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2, 여기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게 원을 하나 먼저 그리시고, 거기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밑으로 움푹 내려가는 이런 모양 그리시면 되죠. 약간 모양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여기는 빨간색보다는 바깥쪽이고 이 파란색보다 안쪽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역이죠. 안에. 그렇죠. 약간 뭐 그 공에서 이제 코코넛 같은 데서 반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빼가지고 나오는 그 모양 있잖아요. 딱 그 모양처럼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얘네들에 있는 알쓸의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값이 r제곱 반지름보다 크게 되면 9의 외부가 되고요. 9의 외부. 그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r제곱보다 작대요. 그럼 9의 어디냐면 내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가 3차원 좌표책에 대한 내용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벡터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